그날도 똑같았어요. 새벽 5시 국물이 끓기 시작하고 라디오에선 이문세 노래가 흘러나왔죠. 여보, 국물 간 봐요. 나는 늘 그 말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30년이 넘게 국밥집을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 국밥집 국물이 진국이라며 좋아했죠. 근데 진짜 진국은 국물보다 그걸 끓이는 사람들의 속마음이었어요. 내 남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 버는 일에는 양심도 체면도 때에 따라서는 상도덕도 무시하고 나의 이익이 우선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도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돈밖에 모르는 남편과 나는 되지도 않는 싸움도 많이 했고 맘고생도 많이 했어요. 나는 남편의 욕심을 옆에서 겪으며 때로는 달래며 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은 그런 남편과는 달리 온순하고 수줍음 많고 우유부단해서 어릴 때부터 뭔가 하나 진득하게 파고들어 끝내는 것이 없는 성격이었지요. 아버지 앞에서는 늘 주눅이 들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목소리 커지면 눈치만 슬슬 보며 성장했어요. 남편은 아들한테 항상 강한 어조로 말하고 아들 성격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며 걸음마 떼자마자 자전거 사주고 태권도장에도 보냈어요. 남편의 말투나 행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었어요. 아들이 성장해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우리 아들과 너무 달랐어요. 성격도 아들과 반대로 강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자기 할 말은 하는 여자였죠. 아들 부부는 직장 생활해서는 돈 못 번다며 장사를 원했고 남편은 우리 식당에서 함께 일하다가 상황 봐가며 독립시켜주겠다며 우리와 함께 장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어요. 남편은 성격이 비슷한 며느리를 많이 예뻐했어요. 애미야, 오늘 국물간이 잘 됐구나. 너 이제 진짜 국밥집 주모 다 됐다. 여보, 애 좀 쉬게 해요.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요즘 세상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버티면 밥 장사 못해. 그 말에 난 또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우리 집은 언제나 목소리 큰 사람의 세상이었죠.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과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박 씨가 그날은 시간이 늦었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어요. 박가야, 눈도 많이 오는데 이제 그만 마시고 가야지. 남편도 귀가를 재촉했어요. 네 형님, 딱 한 병만 더 마시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박 씨는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식당에 불이 켜 있으니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한 명씩 들어와 3명이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눈도 많이 내리고 시간도 늦고 해서 우리는 퇴근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조차도 동네 사람들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박씨 아저씨, 죄송한데 우리도 들어가야 하니 빨리 좀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며느리가 팔을 걷어 붙였어요. 그래야지. 근데 며느리 여기 좀 앉아봐. 항상 점잖고 말수도 별로 없었지만 술을 너무 좋아해서 혼자서 몇 시간씩 앉아서 남편 말벗 삼아 먹고 가곤 했던 박 씨가 그날은 많이 취했어요. 그만 드시고 내일 또 드세요. 제가 킵해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지금 가시자고 난리잖아요. 며느리는 차갑게 쏘아붙이며 옆 테이블 의자에 앉았어요. 형님 성격이 이상해서 며느리가 고생이 많지. 내가 형님 성격 잘 알지. 박 씨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화장실을 2번이나 다녀와서는 또 며느리를 불러 다시 주정을 했어요. 야, 박가야, 그만하고 가라. 이제 자네들도 일어나 어서.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하며 박 씨를 일으키려 하자
손사래를 치다가 그만 상위의 접시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같이 하던 동네 주민들도 가고 박씨만 남았고 며느리와 나는 바닥에 떨어진 접시와 음식을 치우고 주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장사 때문에 참았던 남편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는 남편의 심한 말에 박씨는 다시 주저앉아 돈 낼 테니 술 한 병만 더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보고 있던 며느리가 테이블로 다가가더니 찰싹 하고 박씨의 뺨을 때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며느리를 말리면서 박씨에게 죄송합니다만 계속할 뿐이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며느리 어떡하려고 저래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잘했다 아가.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손님이 줄었어요. 그 집 며느리가 손님 뺨을 때렸다더라. 마을 구석구석 그 얘기뿐이었죠. 아들은 아내 편도 아버지 편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말투를 부드럽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당신 무섭대. 부드럽게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 집은 아버님 욕심 덕에 버티는 거잖아요. 나는 그 말이 아팠어요. 욕심으로 버텼던 우리 인생, 그게 이제는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몇 년 뒤 그날 밤 남편은 국밥 한 그릇 떠놓고 식당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당신 여기서 혼자 뭐 해요? 여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욕심 좀 덜 부릴걸. 아범은 저래도 며느리는 나 닮아서 독하니까 나 없이도 잘 살겠지. 갑자기 생전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에 의아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이는 조용히 갔습니다. 그 진한 국물 냄새 속에서 나는 혼자 울었어요. 성격은 만만치 않았지만 오로지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고 40여 년을 함께 의지했던 남편인데 이제 없다 생각하니 많이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아들이 남편 사망 신고를 마치고 나니 은행, 보험사, 법원 등 많은 우편물이 오더군요. 남편 명의로 은행에 넣어둔 3억, 낡은 2층짜리 건물, 우리 식당 등이 상속되었어요. 법원에서 날라온 나와 아들에게 상속된다는 우편물을 본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 저 여기서 손님 뺨까지 때려가며 욕먹으면서 고생 많이 한 거 아시죠? 이제 우리 독립시켜주세요. 며느리의 눈빛은 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며느리의 말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살고 싶지 않다는 말로 들리더군요. 많이 서운했고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며느리와 같이 식당에서 일할 때도 우리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모든 일을 혼자 하려 하고 해서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린 손주들도 있고 나 역시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욕심부려서 뭐하나 싶어서 아들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니네 아버지 숨결이 느껴지는 이 식당만 가질 테니 건물하고 은행돈은 니들이 처분하든지 알아서 하거라. 나는 평생 가슴 졸이며 눈치 보며 살았지만 그래도 함께 고생해서 1군 이 식당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 보내고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식당을 제외하고 전부 아들 부부한테 주었고 항상 소심하고 말수적고 나서지 못하던 아들은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건물도 팔고 은행 대출까지 더 받아 큰 식당을 개업했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의 식당 매출은 기대치에도 못 미치고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어요.
고집스러운 며느리의 뜻을 굽히지 못하고 따라야만 했던 아들은 이로 인해 거리에 나 앉을 처지가 되어 국밥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기를 원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며느리는 체인점으로 식당을 하면 무조건 된다며 국밥집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또 빚을 내어 식당을 차렸어요. 아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국밥집을 담보로 자금을 요구했고 나는 하나뿐인 아들인지라 아들 내키는 대로 하라며 도장을 내어 주었어요. 다행히 아들 부부의 식당은 며느리의 예상대로 손님들이 붐비는 식당이 되었고 돈도 많이 모았는지 국밥집 담보로 받은 대출도 모두 갚고 부족함 없이 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식당 그만하시고 저희 집으로 가세요.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던 거 잘 알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와 애들 아빠는 사람이 너무 물러서 남들한테 사기당하거나 잘못될 수 있으니 제가 더 독하게 마음먹고 가족을 끌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희 첫 식당 망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제가 연극을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남편이 남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세를 받고 있었고 은행에 있던 돈은 리모델링 용도로 사용하고 식당에 투자된 것이고 첫 식당은 매출 기대에 못 미쳤지만 권리금을 많이 받아 손해보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손에 통장을 하나 쥐어주더군요. 피보험자가 나로 되어 있는 연금보험 통장인데 이미 만기되었고 내가 71살 되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식당은 애들 아빠가 운영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어머님과 아버님이 일구신 이 식당은 지키고 싶어요. 이제부터 저한테 월급 주세요. 욕심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며느리와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 며느리에게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손님들이 이 집 맛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우리 식당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비결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욕심으로 끓이던 국물은 이제 마음으로 끓고 있었거든요. 그 온도는 사랑이 식고 다시 끓어오르는 온도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국물 냄새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죠. 잘했다, 며느라가. 이제야 알겠어요. 그 사람의 욕심도 며느리의 독함도 결국 가족을 지키려는 다른 모양의 사랑이었다는 걸. 세상엔 참 많은 국물 맛이 있지요. 근데 제겐 가족이 끓여준 국물이 제일 진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한 그릇 함께 나눠요.